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어떻게 잘들 쉬고 계세요? 날씨는 좀 그렇게 추운 것 같진 않은데 저는 뭐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서 뭐 주식 관련 뉴스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주요한 뉴스들이 몇 개가 나왔죠. 그거 좀 몇 개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호가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호가창 주식 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서는 뭐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것들 중에 그 주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호가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뭐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 많이들 올라와 있는데 크게 틀은 하나예요.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럼 지금 기존에 알려져 있던 내용 그러니까는 공개적으로 나오는 내용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가 경험했던 얘기 그리고 제가 호가창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보다는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2019년 10월 14일 주식 잡담하고 호가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미중 무역 합의가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1단계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뭐 엊그저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주가들 많이 올랐는데 어저께는 공식 발표 이후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뛰지는 않았어요. 어저께 중국도 어저께 11시쯤 발표를 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즉각 2단계로 협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뉴스 보면은 이제 미중 무역 이 전쟁이 뭐 합의보다는 이제 1단계가 합의가 되면서 이제 휴전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2단계를 갖다가 바로 협상을 들어간다고 트럼프가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나라한테 이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이 코스피고 이쪽이 코스닥 차트인데요. 2018년입니다. 이쪽에 2018년, 여기도 2018년 이제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봤는데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발발된 게 이제 2018년 5월 때부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 매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보복하고 또 미국은 또 보복하고 중국은 또 보복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 무역 중에 가장 크게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싸우면서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가지고서는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600포인트에서 뭐 3000포인트까지 막 갈 거라고 막 예상이 있었던 2028년 이때쯤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은 뭐 2000포인트가 한참 깼었었죠. 그래도 지금은 조금 올라와서 2170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1000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 932포인트에서 이게 무역 전쟁이 나오면서 지금 뭐 600도 깨지고 54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43으로 지금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도 막 흔들릴 때 이때 막 흔들릴 때 대부분 무역 미중 무역 합의가 잘 된다 그러면은 좀 올랐다가 또 난항이다 그러면 떨어지고 뭐 불규칙이 예측할 수 없으면 떨어지고 조금 좋은 소리 나오면 올라오고 막 계속 그래 왔었죠. 뭐 그러면서 다행히 1단계가 합의가 되고 트럼프가 2단계를 바로 시작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 지수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해보다는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2020년 반도체 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건데요. 이거 이제 뉴스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5G가 이제 상용화가 되죠. 우리나라는 벌써 되고 있고 아직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5G가 도래하면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데 속도가 빨라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기술로는 최고고 아직까지 초격차 기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기 힘들 거고,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좀 많이 나갈 거다. 뭐 DDR4에서 지금까지는 4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DDR5로 가고 이러면서 기술력, 그다음에 뭐 물량 이런 것들에서 모두 선정을 하고 있어서 내년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내후년까지 해가지고서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우리는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너무 커가지고서는 잘 못 사잖아요. 그리고 움직임이 그렇게 확 좋지도 않고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약간 자본을 갖고 장기로 보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핸드폰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OLED 관련주, 뭐 장비, 반도체 테스트 관련주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좀 잘 움직이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 관련주들 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 찾아가지고서는 수급 잘 들어온 종목들 찾아가지고서 이제 미리 들어갔다가 짧게 빠져나오고 뭐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중 무역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에 관한 얘기들은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좋은 뉴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가 내년에 간다는 거 좋은 뉴스고 올해 5G가 우리나라 개발되고 뭐 외국에다가 수출 기술 수출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5G는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랐는데 일단 KMW가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죠. 어, 뭐 올해부터 이제 쭉 올라왔다가 뭐 이때쯤 이제 뭐 고점에서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실적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았다, 막 그러면서 막 실망으로 주가가 쭉 빠지긴 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바로 실적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이제 얘네도 KMW도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실적도 개선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RFHR 뭐 이런 것도 HIC 요것도 이제 같이 많이 따라다녔고 오이 솔루션 얘도 많이 올랐고 대한강통신 얘도 5G로 움직이긴 했는데 뭐 그 KMW나 이런 것처럼 쭉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HFR 요것도 괜찮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솔리드 요런 이렇게 해서 이제 5G 관련주들이 이런 것들 많고 말고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게 좀 주요하게 많이 움직였고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 내년에 또 쭉 관심을 가지고서는 지켜보면서 수급 상황도 보고 아니면은 뭐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면서 5G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많이 매매했어요. 특히 뭐 KMW나 RFHC, OE 솔루션 이런 것들은 뭐 근래에도 계속 거래하고 저는 길게는 안 보고 단타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주에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계속 내년에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또 시황을 마구 뒤흔드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대화,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 뭐 이게 있죠. 어저께 밤에도 또 뉴스가 나왔는데 조금 현재까지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올해 말까지 북미 협상이 어 다시 만나가지고 북미 정상들이 만나가지고서는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풍계리 쪽에 핵실험 하던데 또 뭐 가동을 하려고 도발 징후들이 포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북 대화 나서지 않을 것. 대립으로 방향 전환할 듯. 이거 북한 관계자가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전에 평양 주재에서 대사로 활동하던 영국 사람이 그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련해서는 정세 관련 발언인 것 같고 북한에서 직접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도 나왔죠. 미국 비건이 방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판문점에서 북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아사히 뭐 신문에서도 나온 걸로 아는데 일단 그렇게 보고 있죠. 모르겠어요. 쉽게 김정은이 뭐 ICBM이라던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험을 갖다가 지금 당장 실행을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또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북한 혼자서 뭐 대화를 안 하네, 그 다음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네,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북한은 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제 비건이 와서 북한하고 접촉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하는 모습이 계속 좀 보여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도 타결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시황이 좋아지려고 하는 이 시기에 이제 북한발 좀 악재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까지 북미 대화까지 잘 되면 우리나라 시황은 정말 더 좋아지겠죠, 내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 없이 이런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갖다가 덜 받으면서 투자하는 환경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호가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가창 지금 보시고 있는 창은 제가 키움을 사용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기능이었는데 뭐 좀 생긴 지 좀 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0609에서 주식 시세 복귀 차트입니다. 그래서 체결창이 나와 있고 밑에 차트도 나와 있고 저는 지금 3분봉으로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호가창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걸 갖다가 전날 그리고 며칠 3일인가 5일까지 아마 복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호가창 궁금들 하시죠? 저 처음에 그 주식 시작했을 때 호가창을 잘 봐야 된다. 그래야지 주식을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고 무던히 애썼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었고요. 그 다음에 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호가창에 관련된 그 영상이나 정보를 보면은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기 매도 체결량이 증가하고 매수 매도대기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매수대기는 감소를 한다. 그때 주가가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공부를 하시죠. 자, 그거 말고 막 그 여기가 매도 1억 가고 여기가 매수 1억 가고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은 뭐 다른 데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굳이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호가창에 관련된 얘기만 말씀만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키고선 들을게요. 어저께 에스텍파마 비보정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 주가 가치가 증가했다는 게 지금 이틀 연속으로 계속해서 그 이슈가 되면서 그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아마 이제 9분서부터 올라갈 건데 지금 16배속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거 1배속인가? 잠시만요. 16배속 맞고. 자, 한 9분쯤 되면은 주가가 빡 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매도 쪽이 매수 쪽보다 수량이 증가가 많이 할 거예요. 이제 막 주가가 증가하면서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살려는 사람들은 대놓고 사지 않고 위로 막 사기 때문에 이제 이쪽 수량은 줄어들고 이쪽 수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시죠. 여기 15만 주, 17만 주에서 11만 주 왔다 갔다 하는데 18만 주 여기 지금 10만 주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바뀌죠. 바뀌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 거의 비슷해집니다. 또 이제 음봉이 나오니까 거의 비슷해지고 다시 역전이 되죠. 자, 이거 보시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게요. 따라서 매수 호가창과 매도 호가창에 걸리는 이 수량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 생기는 특징들은 맞아요. 특징들은 맞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오르는 시점과 내리는 시점을 파악해 가지고선 들어가기는 쉽진 않아요. 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로하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찾아놓고 미리 대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호가창이 딱 바뀌면은 샀다가 이런 호가창이 다시 다시 반대의 호가창이 생기면은 버리고, 그랬다가 또 다시 올라가, 이쪽이 많이 생기고 이쪽이 적어지면은 또 샀다가 또 반대가 되면 팔고, 뭐 이런 식의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초보들이 주식 공부를 하실 때 이 호가창을 갖다가 봐야지 주식을 잘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호가창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수 1호가, 매도 1호가, 여기 물량이 어떻게 되고 여기 물량이 어떻게 됐을 때 요건 올라가는 거다, 요건 내려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물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냥 주가가 올라갈 때 혹은 내려갈 때의 그 순간 포인트의 특징일 뿐이에요. 그 특징을 몰라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주식을 잘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맞는데, 이 포인트만 가지고 주식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요 수량만 가지고서는 호가창을 본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호가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주식을 잘 하고 못하고의 포인트예요. 따라서 이걸 배우는 건 쉽습니다. 매도 호가창에 수량이 많이 걸리고 매수 호가창에 수량이 적게 걸릴 때 주가는 상승한다. 오케이,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것만 알고 있다고 주식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체결창, 그 다음에 호가창,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차트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체결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가창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일단 이 체결창, 이 체결창에 대한 이해가 우선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체결창이 어떤 창구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매매 방향이 갈리기 때문에 주포 창구를 찾냐 못 찾냐에 따라서 매매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거래원 입체 분석을 통해서 창구 분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요즘에 거의 전 종목이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매수가 어느 창구가 메인이냐, 그래서 메인 창구를 빨리 찾아가지고서는 이 그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주포 창구가 주가를 계속해서 사면서 올려줄 건지 아니면 그만 살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거래원 입지 분석을 통한 이제 주포 창구, 매집을 하는 주요한 창구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참, 그리고 지금 이 호가창을 보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 체결창, 그 다음에 주포 창구 찾고 프로그램 찾는 거는 이게 단타 위주의 그 매매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로 볼 때도 이런 스킬들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막 깊게 파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처럼 전업을 하거나 전업을 꿈꾸시거나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호가창을 보는 법, 그래서 호가창을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그러면 호가창을 보려고 그러면 왜 체결창과 입체 분석과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해결되지는 않아요. 단지 호가창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SK 솔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13일 날 해서 올랐죠. 이제 반도체 관련 주고. 자, 그러면은 체결창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게 쭉 체결이 되는 걸 보고서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기관이 사고 있구나,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 이런 걸 갖다가 100%는 알 수 없어요. 이 호가창이 지금 오늘 51억이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이
51억에 대한 전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체결창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서는 이 체결창의 의미를 한 뭐 2, 3%, 5%, 뭐 10% 정도만 의미를 한다고 해도 그날 이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건 수급 매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초보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체결창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일단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전체 그날 체결된 거를 갖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순간 체결량을 갖다가 누릅니다. 그러면 체결된 량 순서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 말고 기관. 자, 기관은 하루에 만약에 그 오늘 SKC 솔믹스가 지금 50억이 들어왔는데 얘네들 10억을 집행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10억을 한 방에 빵 사지는 않아요. 뭐 3,300원이 있던 주가를 갖다가 10억을 한 번에 사버리면 주가가 한 번에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호가창이 막 비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호가 왜곡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시 주가는 딱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지 않아요. 특히나 투신이나 연기금은 절대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일정한 물량을 일정한 시간에 사지도록 프로그래머 시켜놓고서는 사요. 그래서 이 체결창을 보면요. 기관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시켜놓고 보면 자 지금 757주 이게 화면이 좋지 않아서 정확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 012 창을 놓고서는 순간 뭐지 쭉 다 내린 다음에 순간 체류창을 누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제 757주가 약 2분 좀 넘는 3분 조금 안 되는 시간으로 일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758까지도 1, 2 정도는 이제 같은 게 들어온다라고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757주가 계속 들어오죠. 이 757주를 이렇게 3분 텀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개인, 귀찮아서 이렇게 안 사죠. 이런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개인도 있으나 개인들은 보통 이렇게 안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기도 힘들어요. 3분마다 똑같은 시간에 한 번씩 매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한다기보다 기계가 해야 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큰 세력들이 한다고 봐야 되죠. 이런 세력들이 보통 연기금이나 투신입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보면 또 470으로 또 샀고 470주로 일정하게 또 샀고 그 다음에 302, 303으로 좀 일정하게 사고 그 다음에 152, 그 다음에 144, 144로는 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샀어요. 143, 144. 자, 이렇게 샀죠. 이렇게 산 물량을 보고서는 오늘 SKC 솔믹스 기관이 들어오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3, 144가 몇 분 간격으로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곱해봐요. 한 시간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들어오면 얼마까지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오늘 기관이 몇 주가 들어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미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기간 매매법이에요. 이제 수급 매매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주식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내용을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매하신 분이 여전히 계세요. 하지만 이제 처음 주식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체결창을 이해를 하셔야지 호가창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어, 프로그램으로 지금 한 29만 30만 주가 정도 들어왔죠. 여기 주포창코는 신한금융투자로 보입니다. 신한이 기관도 그렇고 외인이 잘 사용하는 창구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잘 사용을 안 하고요. 개인들은 보통 키움이나
뭐 대우, 미래대우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두 개,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 이렇게 해서 주요하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신한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들은 많이 사용 안 하고 외인이나 기관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그 수수료 문제예요. 키움이나 뭐 미래대우 이런 데는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수수료가 낮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근데 다른 회사들은 수수료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의 차이에 따라서 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아닌 건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한 창구에 많이 들어왔는데 얘네는 개인이 살 수 있는 창구인가 아닌가는 이제 수수료를 갖다가 비교를 하시면은 이게 개인이 쓸 확률은 낮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포 창구가 중요한 이유는 얘가 계속해서 사주면 물량을 계속해서 사주면 내가 가지고 홀딩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더 이상 사질 않거나 다시 파는 매도 창구가 나오게 되면 저도 덩달아서 팔고 이거는 이제 단타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호가창을 보려고 그러면 이런 체결창과 프로그램과 이 거래원 입체 분석을 통한 이 창구 분석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호가창을 갖다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호가창이 폭발을 할 때 들어가는 것들은 자, 남아토건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남아토건 이런 호가창을 잘 보고 있을 때 그 어느 창구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체결 강도가 세고 그러면서 주가를 뚫을 것 같다라고 이게 느낌이 오면 이렇게 돌파로 들어가요. 이런데 주가가 올라오다가 살짝 눌렸고 다시 상승할 때 호가창이 상승 호가창으로 바뀌면서 강하다 싶으면 이때 돌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은 요럴 때 주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남아타곤을 하루 종일 보고 있었고 관심 종목에 놓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갈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때 이제 호가창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가창을 보기 전에 일단 체결창하고 이제 주포 창구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상황이 어떤지를 미리 다 파악을 해놓고서는 그 호가창이 폭발을 하게 되면 나도 다시 돌파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호가창 하나만 가지고선 어떤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호가창이 변하는 모습만 보고서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요. 주식을 잘 하려고 그러면 호가창을 봐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무조건. 하지만 호가창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27분이나 넘는데 이렇게 길게 오래 그 영상을 찍은 건 처음인데요. 제가 10분, 15분 요 정도만 찍어요. 너무 길게 찍으면 지루하기도 하고 좀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적게 찍었는데 혹시 지금 호가창에 관한 얘기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훅 훑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창만 요지는 뭐냐면 호가창만 보고서는 주식 매매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호가창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호가창도 공부를 해야 되는 하나의 일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호가창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체결창을 봐야 되고 주포창구로 창구 이런 것들이 미리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일단 여기까지 줄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알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른 종목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종목 하나 골라서 내일 또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럼 주말들 잘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